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8번째 팝콘 영상에서는 여름 특집 2탄으로 드라마 추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집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한데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볼만한 드라마로 몇 해 전 TVN에서 방영됐던 나의 아저씨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으로 몇 분이나 보시겠냐마는 사실은 추천을 떠나 개인적으로 꼭 만들고 싶었던 영상이랍니다. 누구에게나 이 자신만의 인생작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영화에서 저의 인생작은 현재까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고, 만화는 다케이코 이노우에 작가의 슬램덩크, 또 게임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랍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얼마 전까지는 얘였다가 최근에 나의 아저씨로 바뀌었죠. 왜 그렇게 됐냐면 드라마가 보는 이들을 현실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긴 처음이었거든요.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드라마를 통해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요즘도 술에 취하거나 울적할 때 이 드라마를 다시 보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신기한 게 위로받고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건 여전하다는 것. 아직 이 드라마 안 보셨다고요?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먼저 나의 아저씨의 대략적인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리면, 이야기는 건설회사 구조기술사인 박동훈 부장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인 이지안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동훈이 40대 후반이고 지안은 20대 초반인데요. 제목에서 이미 풍기듯 나의 아저씨란 바로 지안에게 있어 동훈이라는 존재가 그렇답니다. 아이유가 나오는 데다 제목이 40대 후반의 아저씨와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 간에 펼쳐지는 로맨스 느낌을 풍기면서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유로 본방 시절부터 안 봤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힘든 인생살이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지안은 살인자랍니다. 고작 6살에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지안은 부모가 남긴 사채비 탓에 꿈이나 계획, 희망 같은 단어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지 오래됐죠. 어려서부터 각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버는 족족 빚을 갚아 나가던 어느 날, 사채업자가 돈 갚으라며 병든 할머니를 마구 때리자 이성을 잃고 사채업자를 칼로 찌르게 됐답니다. 다행히 그때가 아직 미성년자인데다 정상 참작이 돼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진 않았지만, 지금은 사채업자의 아들놈이 달라붙어 더 악랄하게 돈을 뜯어내고 있었죠. 이제 21살인 지안은 돈을 벌기 위해 동훈이 다니는 건설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됐고, 사채업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동훈을 회사에서 쫓아내리는 대표이사 준영을 도와 한몫 챙기려 합니다. 그리고 동훈의 대학 후배인 준영은 지금 동훈의 와이프인 윤희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준영의 지시로 도청을 통해 동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지안은 그 인간적인 매력에 점점 끌리게 되는데요.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나만큼 지겨워 보이길래 어떻게 하면 월 5, 600을 벌어도 저렇게 지겨워 보일 수가 있을까? 너희들은 걔 안 불쌍하냐?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꽤 보여. 그래서 불쌍해. 걔의 지난 날들을 알기가 겁난다. 개새끼. 아무튼 고달픈 삶 속에서 둘은 서로에게 점점 위로가 되어주는데요. 동훈은 지금껏 힘들게만 살아왔던 지안의 삶이 이름처럼 편안함에 이를 수 있게 되길 바랐고, 지안은 월 5, 600을 벌고도 자신처럼 표정이 어둡기만 한 아저씨가 행복해지길 바랬답니다. 그렇게 지안에게 동훈은 나의 아저씨가, 동훈에게 지안은 우리 지안이가 되어갔죠.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의 골격인데요.
갖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둘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감동적인 장면들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걔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나의 아저씨에서는 동훈 역의 저는 눈물 안 이성균은 나요. 말할 것도 없고 지한 역의 아이유의 연기가 인상적인데요.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아이유는 실제로 아주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드라마 속 지한처럼 할머니와 단칸방에 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드라마에서 아이유의 연기는 다른 드라마보다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한편 주인공인 동훈과 지한 외 주변 인물들도 다들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보는 즐거움이 솔솔하답니다. 또 그들 대부분이 한때 잘 나갔다가 현재는 망한 사람들인데요. 먼저 동훈의 삼형제 중 큰형인 상우는 대기업에 다니다 잘린 뒤 장사까지 말아먹고 지금 신용불량자이고, 동생인 기우는 한때 촉망받던 신인 감독이었지만 장편 영화 말아먹은 뒤 지금 큰형이랑 청소방 동업자로 살고 있답니다. 그 외 영화의 주된 배경이 되는 서울 후계동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은 망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로를 위해주며 웃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또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데요. 해서 영화감독으로 기훈이 망하면서 같이 망했던 영화배우 유라는 후계동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은 청소. 인간은요, 평생을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감독님이 망해서 정말 좋았는데, 망한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더 좋았어요.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안심이 됐어요. 이 동네도 망가진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전혀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좋아요. 날 안심시켜줘서. 나의 아저씨는 특이한 게 OST마저 관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데요. 정승환이 부른 보통의 하루와 손대아가 부른 어른, 또 제휘의 디어문까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저절로 위로가 돼요. 사는 거 참 지랄 맞죠? 뭘 해도 답은 없고 외롭고 공허하고 지겹고 또 지치죠. 이 드라마 속에서 지안이 처음 동훈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을 빗댄 것처럼 다들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살고 계시진 그 후배가 않나요? 자기 자리를 혹 그렇게 간다는 걸 뻔히 느껴진다면 알면서 이 드라마 꼭 먼저 보세요. 성실한 그럼 지금 몹시도 무기징역수를 힘든 구해오고요. 당신에게 이런 조언을 해줄 겁니다.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거 말돌까봐 겁난다더니 내가 불쌍해서 마음이 편해지셨나?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애인지 말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인생이 네 인생보다 낫지 않고 너 불쌍해서 사주는 거 아니고 나한테 누명씌워서 자르려고 했던 인간이랑 어떻게 한 회사에 있어. 얼굴 보는 것만도 지옥 같을 텐데. 현실이 지옥이야. 여기가 천국인 줄 아냐? 지옥에 온 이유가 있겠지. 벌 다 받고 가면 되겠지 뭐.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인간 다 뒤에서 욕해. 친하다고 뭐 욕 안 하는 줄 알아? 인간이 그렇게 한겹이야? 나도 뒤에서 남 욕해. 욕하면 욕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일러. 미안하다. 내가 다 그쳐놓고. 고마워. 때려줘서.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 그냥 모른 척해.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널 피해. 내가 상처받은 거 아는 사람 불편해. 보기 싫어.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야. 또 삶에 지친 당신에게 이런 위로의 말도 건넬 겁니다. 파이팅! 행복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당신에게 이렇게도 말해줄 겁니다. 행복하자. 마지막으로 앞서 이 드라마가 사랑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두 주인공인 동훈과 지안에 대해서는 살짝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수차례 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위로도 사랑의 한 단면이라면 동훈이나 지안이나 적어도 서로를 좋아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지금껏 갖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동훈이었을지 모르지만 지안만큼은 고달픈 삶을 공유하며 오롯이 그녀의 행복을 바랬답니다. 그건 행복하자. 지안도 마찬가지였죠. 관련해 이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로 인생이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라는 동훈과 지안의 대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내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놈이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뜬금없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 버렸어. 걔가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인간이 돼보겠다고. 다들 평생을 뭘 가져보겠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데, 어떻게 원하는 걸 갖는다고 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그래,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나를 지탱하는 기도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고, 사실 내력이 외력보다 세면 버티게 된다는 인생의 법칙은 사랑만큼은 예외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은 내력이 아무리 세도 상대방의 눈빛 하나에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안만큼 인생의 내력이 셌던 동훈도 자신을 지탱해준다고 믿었던 아내 윤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죠. 너 나한테 해서 동훈으로서는 지안과 선을 넘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건 지안에 대해서만큼은 사랑의 내력이 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건 지안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의 내력이 그렇게 셌던 건 결국 동훈이나 지안이나 그저 서로의 행복을 바랬을 뿐 앞서 인생의 내력에 대해 동훈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 가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인데 박혜영 작가는 어쩌면 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파이팅! 하고 싶었던 건 혹 아닐까요? 다들 자기 좋으라고 파이팅! 하는 사랑, 현실에서 진짜는 잘 없잖아요. 아무튼 동훈의 상무 승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해 큰 도움을 주고 지아는 잠적해버리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청 사실까지 들킨 뒤 둘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죠. 사람만 죽인 줄 알았지? 별짓 다 했지? 바보같이 아무한테나 잘해주고. 고맙다. 고마워. 그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아저씨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 행복하게. 이제 엔딩인데요. 이 드라마는 장면들이 다 보석 같아서 엔딩 공개도 맞네. 딱히 스포일러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 저 부산으로 영상에 가요. 담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드라마를 봐왔지만 회장님이 드라마라는 거기 게 있는 회사 영화와 달리 소개시켜주셨어요. 지나치게 길어서 왜 그렇게 엔딩은 늘 대충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그지 같잖아요. 그런데 나의 아저씨는 엔딩까지 아저씨 한번 볼까 완벽하답니다. 싶어서 그동안 이어진 이동만 분위기상 배회하고 다니고. 더할 나위 없는 엔딩이죠. 개인적으로
영화 다크나이트 다음으로 가장 감동적인 엔딩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장면 보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오늘 뭐 아메리카노 나중에 국내 문자도 있고 근데 주소. 그게 되냐? 오다 가다 봐도 몰라보겠다. 일도 잘한다네. 우리 악수 한번 하자. 고맙다. 제가 밥 살게요. 아저씨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싶어요.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널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끝까지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나의 어둠 네.